안녕하십니까. 수의학에 대한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장구 교수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인간과 동물을 잇는 수의학이라는 주제이며 저희 수의학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 나름대로 강의 주제를 나누어서 한 9편의 스토리를 통해서 수의학 분야를 소개해드리는 강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들은 첫 번째 수의학에 대한 소개 이 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진출하는 분야 중에 여러 분야 중에 첫 번째로 생명과학 분야, 두 번째로 실험동물 분야, 세 번째로 반려동물 분야, 네 번째 산업동물 분야, 다섯 번째 야생동물 분야로 나누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의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좀 알면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 veterinary medicine이라는 단어를 전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수의사는 이 veterinaria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제 영어 발음이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저희 아들, 딸하고도 가끔 얘기할 때 더 어린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원을 보시면 이 수의학이라는 단어는 이 베터리네라는 단어에서 와서 나중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베터리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터리네라는 뜻이 라틴어로 캐틀, 소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왜 어원이 캐틀, 소라는 뜻에서 나왔을까? 그래서 수의학의 중심에는 결국은 시작 자체가 어원이 캐틀, 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로고는 수의학을 나타내는 로고입니다. 저희 수의사들이 입는 임상 진료복이나 어떤 관련된 복장에는 이렇게 수의사 마크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뱀 그림이 있고 이렇게 V, 이 베터리네리라는 이 V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있으면 이게 수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터너리 메디슨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가서 베터너리 메디슨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발음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eter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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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수의학이란 분야에 조금 더 정의를 들어가서 보면 반려동물, 외래동물, 야생동물, 산업동물 등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한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수의학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예방, 방역,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생태학의 보존 등 공중보건학의 향상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식품위생이나 생태보존, 이 공중보건학적 의미 때문에 이 수의학을 전공한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뭐 군견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수의학 전공자들이 군대에 사는 일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먹는 고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들어가는 식품에 대한 위생 부분들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로 이 수의학이라는 분야는 인간의 복원을 증진하고 모든 생물과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우리가 수의학하면 요즘 반려동물이 인기가 많고 주변에 그런 개와 고양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수의학하면 약간 개와 고양이만 하거나 혹은 소나 돼지나 닭 이런 동물들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이 굉장히 넓게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학의 기원을 보시면 이 수메르 왕국에서 수머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 왕국에서 왕의 고분에 보니까 소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는 뜻의 아주구히야라는 문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수의학이라는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 즉 베터리너리에서 그 라틴어의 베터리네라는 뜻이 바로 캐틀, 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라는 동물은 아주 인류 역사에서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중요한 동물이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소가 더욱 중요했고, 그 동물이 아프면 그 왕국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동물은 아프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의사를 두자라는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직업을 있던 의사라는 사람들을 해서 이 동물을 고치는 의사, 그 중에서도 소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를 아주구히야라는 문자가 발견해 수의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좀 더 활성화된 게 이제 아소카 왕 시대에서, 기원전 약 250년 된 이 아소카 왕대에 그때부터는 좀 더 시설이 잘 된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이 수백 여 군데 있었고, 여러 가지 카테타, 우리가 이제 약물을 튼 데 쓰이죠.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말, 동물에 대한 편자 모양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앞서 이제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1900년도에 고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 의하면 소의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및 예후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불에 달군 쇠를 이용해서 동물을 거세하는 기술이 발달됐고, 그리고 기원전 1000전에 남부 러시아 지역에서 말을 거세하는 방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동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보시면 소와 마리가 될 수 있죠. 말은 역사에 있어서 또한 이 소처럼 또 중요한 동물로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에도 쓰이고,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레저도 할 수 있죠. 승마를 할 수 있고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의료, 동물을 관리하던 게 이제 말에 대한 부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의학의 기원을 바탕으로 언제 처음으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대식 수의학 교육, 저희 이제 수의학과대에 들어오면 수의학과 교육이 만들어졌는지를 역사를 보면 1762년에 프랑스에 처음으로 이 First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이라고 하는 유럽의 공식된 학교가 설립돼서 교육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1762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영조 38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외국과 발달이 뒤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 1762년 프랑스 라이언의 이 베테르 마레슨 수의과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드레스덴, 그 다음에 코펜하겐, 뮌헨, 베를린, 스톡홀름, 기센, 온타리오, 글래스고, 유트레트, 런던, 하노버 등 여러 많은 국가들의 이런 수의학 교육들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교육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후학을 양성하게 되고, 교육을 받은 졸업한 수의사들이 이제 나와서 동물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당히 늦었겠죠. 영조 시대에는 그때 뭐 동물에 대한 것들 관점이 달랐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 신라 시대부터 약간 동물에 대한 수의사람보다도 이 먹고 사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목장, 소죠. 소나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던 시설들이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 마의 또는 수의라는 이제 관직을 두어서 그 교육을 일부 담당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76년에 수의 박사라는 지방 행정기관이 12목에 배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수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동물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시대에 일단 정규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동물을, 중요한 동물, 특히 소와 말을 관직하는 어떤 사람들을 두었다는 부분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1906년도에는 이제 수원의 농림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1941년 수의사 시험 제도가 도입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는 이제 수의학 교육이 6년제로 바뀌었고, 전국 10개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크게 이제 클리니컬 파트하고 넌 클리니컬 파트, 즉 임상 혹은 비임상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클리니컬 에어리어 분야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소와 돼지, 닭 등 산업동물, 우리 야생동물들을 실시하고, 비임상 분야에서는 동물 질병 관련 연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의과 대학은 지금 현재 10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서울대학교하고 건국대하고 있고요. 각 지역의 각 도마다 하나의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수의과 대학이 있고, 9개는 국립대학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만 사립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분야는 동물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주제가 인간과 동물에 있는 수의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수의학이라는 부분들이 의학 분야, 치의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인문학 분야, 보건학, 약학 분야, 공학 분야,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등 여러 분야의 학문 분야와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도 당연히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연구하는데 동물 실험이 들어가고 동물에 관련된 치료 기술들이 활용될 수도 있고, 치의학, 이빨도 중요하죠. 사람의 이빨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이빨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이직한 사이언스라는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실험동물을 이용하고 동물의 어떤 행동, 이런 부분들과 질병 관련돼서 수의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인문학적으로 주변에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이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교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문학적 느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잠깐 간단하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위치는요,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에 있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넓죠. 그 중에서도 저희 수의과대학은 이쪽 분야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문이 여기고요. 네, 후문은 이쪽에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 있고, 확대해 보면 정문에서 관악구청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보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수의과대학과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연구동이 여기 존재하고 있어서 학교 안은 캠퍼스로 올 때는 이쪽으로 진입하고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여기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수의학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위상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각 대학의 랭킹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의학 분야의 각 랭킹에 대한 대학별 랭킹을 봤을 때 45위에 서울대학교가 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서울대하고 동경대가 유일하게 50위권 대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나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근대 교육이 적어도 50년 이상 앞서서 동물에 대한 치료, 연구, 관리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가 당연히 그 분야를 조금 더 늦게 가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은 늦은 건 사실이지만 동경대나 저희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우리 선배들과 그 다음에 현재 일하는 분들, 공부하는 우리 후학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다 같이 합치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의학에 대한 어떤 근대 교육에 대한 자리 잡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학사 과정, 6년제 과정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은 수의학의 역사와 기원, 그리고 전반적인 수의학 분야에 대한 이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수의학의 시작은 소와 말, 특히 베테르네리라는 것은 소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의미, 그리고 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소를 치료하는 동물 분야에서 시작됐다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의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진출해서 일하는 분야인데, 첫 번째로 생명과학 분야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